특검은 입법부의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일시적이며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역시 검찰 일반에 적용되는 객관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특검은 현재 실체 진실 발견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국무위원에 대한 구금 연장이라는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제도를 남용하고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이용하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께서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에 이 사건 변호인들은 불법 구금의 연장이라는 불법한 목적에 따라 공소권을 남용하는 특검의 요청에 대해 이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결정을 내린 것은 불법 기소에 협조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재판부가 즉시 보석을 통해 이 불법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다음으로는 안보폰 관리 규정이 없었고 최종 결정권자는 처장이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서성광 검사입니다. 지금 변론 요지서에 요지만 낭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변론 요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증인도 지금 바쁜 시간을 내서 출석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낭독하면서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은 좀 증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이 변론 요지서 요지 그 의견 진술에 좀 시간을 좀 제한을 주셔서 증인에 대한 예의를 빠른 시간 갖추기 내에 전에 좀 요지가 낭독이 서검단님, 되고 증인에 또 대한 이제 예의를 갖추기 서면이 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분히 그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예의부터 수 있기 갖추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신속한 좀 그 재판 변론하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변호인들에 증인 신문이 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휘해 주시기 변론 바랍니다. 활동에도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에 말이 끊겨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론 요지서 14페이지입니다. 안보폰 관리 규정도 없었고 최종 결정권자는 처장이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모 경호관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24년 12월 2일 당시 안보폰 관리 규정이 내부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급에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경호처장에게 속한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므로 정부 안보폰의 지급 대상, 사용 권한 및 사용 범위는 안보폰 지급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당연히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규칙 제정권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안보폰 지급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정부 안보폰의 지급 업무는 당연히 대통령님의 업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송모 경호관은 국가정보보안 보안 지침 등 안보폰 관련 규정이나 경호처 직제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래서 막연히 최종 의사결정은 상관인 경호처장일 것이라 자신의 추측에 따라 진술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안보폰의 지급이 대통령의 업무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하급 직원들의 업무라는 경호처 직제와 전혀 들어맞지 아니하는 근본적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오류를 전제로 기소를 감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는 담당 공무원이라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실체관계 파악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무익한 내용의 기재에 그칠 뿐 누가 담당 공무원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안보폰의 업무는 대통령님 자신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특검에 소환한 증인들 모두가 나는 안보폰 지급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며 안보폰 지급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안보폰 지급에 관한 결정권이 없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들 전부는 정부 안보폰 지급 업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 즉 지급 업무의 관리 주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막연히 자신이 소속한 부처의 상사를 떠올리며 내가 아니라면 경호처장님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에 따라 추상적인 판단을 진술했을 뿐입니다. 이는 안보폰 지급에 관한 정식 규정이나 실무 매뉴얼이 없었고 수불 실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나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장관님이 사용할 수 있는 안보폰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안보폰을 사용 가능한지 총 몇 대의 안보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은 안보폰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이는 최종적으로 대통령님의 결정사항, 대통령님의 직무입니다. 특검 주장에 따르면 안보폰 지급이 경호처 소속 아무개, 즉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경호처 어디엔가는 존재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검 주장의 전제에 따르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종적인 지휘와 감독 및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그 업무의 최종적인 귀속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특검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과 같이 장관님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사무 수행을 위하여 장관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안보폰을 예비로 지급받아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장관님이 안보폰을 예비로 지급받아 이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장관님이 수행하는 업무의 보안성 평가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 누구의 통제나 지시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님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예비 안보폰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전적인 재량에 붙여진 사항으로서 이 사건 재판부에 의해 사법심사가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영역인 것처럼 곡해하고 장관님의 영역에 속하는 재량권 행사까지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이를 범죄행위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면서까지 불법적인 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이 사건 재판부에 받아들이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검찰이 미리 정한 결론과 결론의 방향에 종속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내란이라는 형법상 죄명을 이미 성립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 결론대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특수 목적화에 조직된 특검이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와 법치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반헌법적 기소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엄격한 태도로 공소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휘둘린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오직 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판단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권위를 지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이 지켜질 때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도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변론 요지서와 요지를 구두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특검에서 뭐 의견 밝히시기. 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 길게 하셨는데, 뭐 일단 이 사건 구조나 해당죄에 대한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된 독자적 의견 서면을 좀 낭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반박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